12년 전 조두순 사건 발생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었더라면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는 올해 12월 13일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기 용인시 정지역구 당선자 이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원 개혁, 그중에서도 양형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13일 이 날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2008년 8살 아이 성폭행에서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일명 조두순 사건, 그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하는 날입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가해자가 고령이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 범죄 추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인, 강도, 절도, 방화와 같은 다른 범죄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독 한 가지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입니다. 물론 이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선고형이 미국, 영국과 같은 서구 사회와 비교해서 너무 가볍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유통해서 수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165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대인 피해자가 80명이 넘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해자 신상 공개, 엄중 처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무려 6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41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일주일 전인 4월 29일 국회에서 법률로서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크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이제 소지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감각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렸다. 그 이야기는 이제 14세, 15세 되는 한 아이들을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제 강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가 배제되었고요.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불법 성적 촬영물, 촬영 제작죄 등 아주 극심한 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처벌 강화,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법정형,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선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선고형은 그 중에서 판사가 콕 집어서 선고하는 형량을 말합니다. 즉, 징역 3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 범위가 법정형이라고 하면 징역 4년, 그 중에 선고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선고형을 골라내는 작업을 법률 전문 용어로 양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정형을 넓혀 놓아도 판사가 이 양형 작업을 통해서 선택하는 선고형이 낮으면 엄벌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의 문제는 크게 두 단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량의 범위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 강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에서 허용되어 있는 최대 범위가 미국의 기준의 가장 낮은 범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범위 내에서 판사들이 양형 작업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 선고형, 이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아동 성폭력물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한 80%,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년 말에 한국의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고 이례적으로 보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이든 산재 사고이든 범죄 엄벌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법정형, 즉 선고의 범위뿐만이 아니라 판사가 선택하는 선고형, 구체적인 형량입니다. 법정형만 높여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정하는 선고형, 이것이 바로 양형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법원조직법은 양형제도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국민의 상식과 판사들의 양형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겠죠? 그것이 유권자들께서 저희들을 국회로 보낸 이유니까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제시된 방안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형량 범위를 높이는 방안들. 두 번째 유형, 선고형 자체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양형개혁법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자, 과연 어떤 방법들이 우리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12년 전 조두순 사건 발생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었더라면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는 올해 12월 13일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